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출발과 도전을 앞두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공감 한 스푼. 어쩜 내 이야기야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소박한 일상 속 살아가는 레알 공감 스토리. 화정동의 한 학부모님께서 졸업식을 맞는 딸아이의 모습을 시 한 편에 담아 보내주셨네요. 꽃길. 학교를 향하는 마지막 날. 아이는 발그레 상기되어 조용히 흥얼거린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아이는 어느덧 소녀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콩닥콩닥 설레인다. 오손도손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손도손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을 안의 반가운 얼굴들, 사람나무의 조원실 사무국장님, 연우무한 리필의 정연우 청년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 초록빛 중에서 연초록빛? 그 세순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한 장씩 천천히 음미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정연우 선생님께서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제1장 수아라지의 의미. 그중 마하트마 간디가 독자에게 남기는 서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자에게. 내 글을 부지런히 읽는 독자와 내 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일관성 있게 보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생각들을 버렸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내면적인 성장을 그쳤다거나 육신이 다했을 때 나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신인, 진리의 부름에 즉각 복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나의 글들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아직 제정신이라고 믿는다면 같은 주제의 두 글 중에서 나중 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1933년 4월 29일 마하트마 간디. 와, 이 글을 읽고 심장의 박동이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예, 신념, 이념, 규정화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 특히 마지막 글귀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같은 주제의 두 글 중에서 낮은 것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와. 요즘 마을 자치 분권이 자주 화제되는데요. 마침 저자도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펼치며 아임사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려 무던히 또 노력했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하면 마음속에 어떤 인물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마음에 남는 간디의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영국에 예?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배를 그 틀을 가져와서 짰다라던가, 맞아요. 그다음에 소금을 이제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복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가서 바닷물을 퍼와서 그 나누었던 그런 실천적인 예, 그런 예. 행동들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사진 보면 그 안경을 끼고 네. 그 기계도 많은 기계 아니라 정말 소박하게 필요한 네, 기계를 네. 주장하셨죠. 그래서 그 물레를 짚고 계시는 네, 모습이 네. 인상 깊게 남는데요. 정혜연 선생님께서는 혹시 마하트마 간디 하면 도덕책에서만 보셨나요? 저는 조금 재미있는 일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요. 예.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느끼시면은 예.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간디의 일화 중에 그 영국 유학 시절 일화인데 자신에게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는 그 식민지 출신 젊은 학생을 조금 안 좋게 보던 그 영국인 피터스 교수가 있었대요. 예. 굉장히 좀 차별을 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간디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디한테 무슨 그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예. 시험에서 그 벌고 있었는데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교수가 화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료를 발견했다. 한 자료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자료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다. 둘 중 하나만 차지할 수 있다면은 간디 자네는 어떤 쪽을 택하겠나? 뭘 택했을까? 글쎄요. 두 개다? 간디가 말하길 당연히 돈자루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라면은 지혜를 택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간디가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할 말을 잃은 거죠. 예. 네. 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피자를 나누는 방식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다 똑같이 뭐 10명의 사람이 모였다면 네. 10명의 피자로 10분의 1을 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말 배고픈 사람과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배부른 사람들은 잠시 먹는 것을 스탑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몰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런 일화들도 좀 떠오르는데요. 예. 저는 이런 일화도 좀 떠오른 것 같아요. 그 간디 선생님이 기차를 타셨대요. 기차를 타시다가 신발 한 짝이 막 부랴부랴 기차를 붙잡고 타시느라고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셨다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바깥 창문으로 버리셨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이 말씀을 하셨대요. 간디 선생님, 당신에게는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신발이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간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나에게는 이미 한 짝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졌지만 누군가 발견했다면 두 짝이 더 쓸모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호인이다. 이 시대의 현인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제가 육아 막 초보를 시작했을 때, 힘이 들었을 때, 이제 남편과 그 육아 짬짬이 책을 좀 같이 읽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간디 자서전을 좀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들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느낌들을 좀 나눠보자 얘기를 했었었는데, 같은 간디 자서전을 보고 느낀 느낌들이 너무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간디보다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 인간적인 간디의 범빈을 보면서 오히려 아내의 모습에 몰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디의 채식주의자라든지 또 아이가 아파도 양방의학에 기대기보다는 자연주의 의학에 몰두하는 모습에
참 아내가 동동거리는 모습을 접하고는 사실 인간적인 모습에 약간의 낙담도 표시가 되더라고요. 아내와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애태우며 힘들었을까. 그 신념과 이념이 몰두한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면?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책을 읽은 남편은 기세가 등등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위대한 간이도 이런 인간적인 번민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의 세 발의 피다. 내면의 인간적인 번민 역시 나 또한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일반화시키더라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제가 간디라는 인물은 초등 시절부터 엄청 존경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한동안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사람 아니야? 회의도 들기도 했다가 내가 선 이곳,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며 아, 그래. 시대를 앞서간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 다시 꺼내들며 그분의 책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마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면 문득 세대별 규모나 지향점이 과연 같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어쩌면 약간씩 특색과 내용들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함께 책 읽자. 제안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예. 마을은 예.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예. 그 대학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직장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고향시가 베드타운 예. 잠깐 곳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예. 제가 마을 활동을 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예. 그 지역 안에서 동네 안에서 친구들도 생기고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소중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야, 마을 안에서 버들을 만나셨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네. 예. 뭐 오빠도 바꿀 수가 없죠. 친구들아 듣고 있니? 예, 오래 가죠.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딸내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마을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제일 먼저 뭐 은빛 마을이요, 뭐 강서원 마을이요, 아파트 단지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대 격감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예, 사실은 저는 마을 하면 왠지 느티나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그늘 아래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에 둘러 모아 앉아서 뭐 때로는 화로에 군밤을 구워 먹기도 하시고 모기장을 쳐놓고 같이 드런드런 이야기하는 이런 풍경들이 좀 펼쳐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예. 자주 쓰지 않는 단어죠. 예, 맞아요. 또 조원실 선생님은 또 마을하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예. 실제로 이제 일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마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모이다 보면은 예. 옛날에는 리, 읍, 몇, 맞아요. 이렇게 예.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마을, 니네 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네, 지금 지금 제가 사는 고양시에서 봤을 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감적인. 공감적인 네. 개념. 어떤 와.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방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야. 계속 궁금했던 개념이었는데 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와, 공간을 넘어선 공감으로 모이는 네. 사람들의 공간? 네. 예. 갑자기 공장장. 공간도 중요합니다. 들어는 서양인과 아시아인의 좀 차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예, 커뮤니티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우편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지역을 표기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같이 마을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참 다양한 색깔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더라를
발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 예. 서방 세계에서는 조금 더 마을 단위를 더 중요시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글쎄요, 저도 딱히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이나 시안이나 그런 것들이 좀 넓혀진다. 뭐 네. 이렇게 접근되어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거시안적인 관점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오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래에서부터의 위로의 방식이 오히려 낯설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런 작은 부분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새로운 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 시민사회, 지방분권, 뭐, 다양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를 도래하고 있는 요즘, 이들의 중요성을 피부 깊숙이 실감하시나요?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예. 버스를 탈 때도 돈을 낼 수가 없고 카드가 없으면 탈 수도 없고 이런 지금 점점 더 예. 우리가 재래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스마트 세상이 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러다가 빨리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감을 느껴요. 네. 예. 그 아날로그의 감성을 마을 안에서 좀 찾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런 예.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하철만 타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제가 딱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건너편에 마침 다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다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자산업이라는 예. 거네요. 예. 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는 말도 있는데 예. 저는 뭐 주민자치 시민사회 요즘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하면은 보통 청년들 예. 떠오르기에 중앙 정치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의를 해야 되고 제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 시민사회가 좀 많이 와닿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다 그 가장 중요한 맥락 안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날로그든 스마트폰이든 뭐 IT 혁명이든 등등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시민사회를 얘기했을 때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저 역시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심하게 무기력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학부모였다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게 뭘까라면서 심한 자책감에 한동안 휘몰아쳤었죠. 예, 그래서 아마 저 역시도 나를 돌아보는 작업들을 그 사건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내가 선 이곳,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지금 현재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책 속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야기 한마당을 좀 펼쳐볼까요? 간디지가 진정한 민주주의 시행을 이야기하며 아래로부터 작은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힘입어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따라쟁이가 되어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네.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세우는 건축가이다. 건축들을 잘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상상입니다. 예, 마을운동, 특히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의를 쫓다가 자칫 작은 일상, 개인의 돌봄들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특별히 생활 속 작은 일상 챙기기, 자기를 돌보는 나만의 비법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 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길러진 습관인데요. 야, 좋다. 네, 그날 하루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이어리나 수첩에 적고 나서 성취를 하면은 하나하나 그 표시를 합니다. 와.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이다 보니까 예. 뭐 좋아하는 것만 그 체크가 돼 있고 또 하기 싫은 거는 또 체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부족한 점을 제가 파악하게 되고 제가 주로 뭐 좋아하는 게 뭔지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키울 거는 키우고 부족한 거는 조금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메모하는 지금도 거. 하고 있고요. 예. 모범생의 하루의 일기를 보는 듯한 예. 느낌인데요. 저는 보통 기계들이 보면 나사로 다 조여져 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저 자신의 나사를 푼다는 시간을 가져요. 와. 예,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쉬게 하자 하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사를 풉니다. 어떤 방식으로 푸세요? 일단 전화를 안 받거나 아. 외출을 아예 안 하거나 네. 그다음에 좀 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편안한 옷으로 입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심지어 소화도 시키지 않는 소위 빈둥빈둥. 네, 예, 너무 예, 예. 원시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나도 자연의 일부라는 야. 네, 그런 시간이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집에 있으면 뭐해? 나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나사를 푸는 시간입니다. 네. 야,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나사를 푼다? 저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는데요. 네,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네. 예, 예. 왠지 햇빛을 맞아가며. 네, 봄, 여름에는 진짜 햇볕을 맞으러 제 집이 이제 그 단독 나무집이거든요. 예, 예, 그럼 예. 나가면 사실 계절별로 꽃이 펴요. 예, 지금은 예. 이제 목련이 봉우리를 터뜨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벚꽃이 있고 예. 그 옆에 또 아카시아가 있고 뒤쪽에는 밤나무가 있어요. 이게 차례로 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바깥에 나가서 있으면 풍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 혼자 도취돼가지고. 근데 햇살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정말로요. 저 네. 지금 막 조원시 선생님의 그 집을 네. 상상을 해봤어요. 나무 집의 단독주택에 뭐 세 가지 지역이고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인데 예. 네. 그런 환경이라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거예요. 네, 하루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요? 나가드리죠. 네. 예. 우리 나사 풀기 캠페인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나사 풀리는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이렇게 뭐 좋은 순간들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견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럴 때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다 생각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걸 못 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막 무작정 봉합을 하려다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수술하셔야 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봉합이 맞을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한번 좀 보게 되고 또 그 순간에 심호흡 한번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꽃 피우는 순간들을 좀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순간순간 일상에 머물러서 심호흡하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를 위한 돌봄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예, 때로는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 속에서 단순 소박한 삶과 자발적 가난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심플하신가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계신지 작은 생활 실천 전략들을 좀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삶이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음, 오히려 저는 막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한참 그렇게 열정이 끓을 때이기도 하고요. 예. 완전 깨달은 때죠. 예. 네, 심플 라이프라고 한다면 미니멀 라이프와 예, 예, 같은 예. 개념인가요? 예, 네네. 예. 저는 최근에 그 연말 연초에 방 청소를 좀 시작을 했어요. 예. 청소는 워낙에 안 해요. 웃으시는. 아니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옷도 이게 안 입는 옷들이 되게 많고 책도 뭐 보지도 않은 책들이 되게 막 쌓여 있어요. 맞아요. 다 정리했더니 방도 넓어지는 게 느껴지고 일단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 자주 안 한다겠죠. 예, 죄송해요. 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지금은 조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고 예. 또 정신적으로 맑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이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라는 게 사물을 덜어내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를 맞아요. 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덜어내지 않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행입니다. 마음의 야. 피로, 사물과 그런
그 정신의 음. 힘든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음.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를 신청하고 너무 뭐라 그러죠? 사는 것, 거두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버리는 것들을 못해서 저희들이 복잡해지고 저희들의 삶이 막 뭔가 계속 탐욕적인 삶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있으면 사실은 그 안에도 욕심이 있는 거죠. 언젠가 쓸 것 같으니까 나름 절약 정신에 근거하여 근데 나중에 정작 쓸 때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게 된다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지금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버리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맞아요. 나누니까요. 네, 그래서 저 집에 내가 줬어요. 그러면 저 집에서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면 돼. 근데 저 집에 더 많이 써. 그럼 저 집에 갖다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게 내가 없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저쯤에 드는 거예요. 저기쯤에 드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게 버리기에는 아까워라 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사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좀 가져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나무가 그런 네. 그 시민사회, 시민경제에 네.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참에 시민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데요. 예. 제가 아직 시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런 단어보다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뭔가 맞아요. 행정적이거나 뭐 경제적인 국가의 정책에 어떤 휘둘리지 않는 구조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이라든가 맞아요. 예, 그다음 아나바다 운동 많이 했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가, 좀 아까 말했듯이 또 물물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가 화폐로 그 가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동으로, 오케이. 예. 때로는 함께함으로, 때로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교환이 되더라는 거죠. 좀 깊이 있는 얘기 같기는 하지만 예. 화폐가 오가지 않아도 예. 구조는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지역 화폐가 좀 네.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품앗이의 개념들이 그런 개념이었죠. 네, 예. 품앗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어른들이 이제 뭐 부주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을 보면은 네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얼마 했다. 그것 때문에 뭐 기쁘지 않게 맞아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쁘게 가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버리는 것 자체가 버림의 의미가 아니라 상생하고 순환할 수 있다는 개념이 시민 경제, 아까 지역 화폐의 부분으로도 와닿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 기술도 한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양말 안 쓰던 뭐 청바지 그냥 재활용품에 팔거나 아니면 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걸 가지고 러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재활용하지만 좀 더 창조적인 가치들이 나올 수 있는 기술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같이 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시민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사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기술이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운 자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고학력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어떤 필수품이나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플 라이프, 소박한 경제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발적 가난, 수작 기술들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심플 라이프를 생활 속에서 좀 작게나마,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좀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작게는 1끼 3찬 차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먹고 너무나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갈한 밥상을 천천히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나누어 보자. 그러나 현실은 주 1회 한 번 하기도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뭐
남편은 노동시간은 뭐 8시간이라고 법적인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정열과 열정도 있고, 또 그 사회가 놓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실과 학교에 헌납하고 있고요. 예. 또 아이들은 또 시험을 준비한다, 학원에 다닌다, 이러면서 또 아이들을 네.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또, 시즌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프로젝트에 쫓겨서 원고 작성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모두 바쁘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 주말이라도 여유롭게 가족 밥상 공동체를 좀 꾸려보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심플 라이프도 생활 속 실천 전략으로 세워놓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더라. 네. 예.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질까?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좀 해보게 되고요. 예. 쉬는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예.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가 힘든 지금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주말이면 쉬고 싶은데 네. 아이들은 또 그 지친 남편을 네, 붙잡고 이야기를 모처럼, 하고 네. 싶어하는 부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무조건 직진, 때로는 무작정 상위로만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맞는지 진정한 알아차림들을 일상 속 곳곳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책에서 마을을 이끄는 진정한 교육의 주의를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머리, 마음속에 조화로운 발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는 정보의 바다, 지식의 홍수, 과다한 경쟁 속에서 점점 머리는 커져만 가는데 얼어붙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 나누었지만 점차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노출로 단순화된 움직임으로 인한 비만 인구의 증가, 또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을 보면 시험과 입시에만 길들여져가는 시험 치르는 로봇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이거 정말 안타깝죠. 네. 마음들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현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아요. 고등학교 시절 예. 대학 시절이 떠올라서 네. 예, 학점의 노예, 예. 아버지의 노예였던 때가 생각이 나서 예.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 그러셨군. 저희 때는 사실 학점 신청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점 신청하는 것도 그날 그 개강, 그 컴퓨터 접속하느라고. 수강 신청. 예, 수강 네, 신청이요. 네. 예.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 개의 컴퓨터를 맞아요. 동시다발로 네. 예, 선점하는 학생들을 좀 종종 보곤 해요. 저도 수강 네. 신청하는 날이면 새벽까지 나가서 모든 PC방에서 게 대기하고 경쟁이네요.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학점에 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예. 하게 되기 때문에 음. 정말 치열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야, 선택에서조차 경쟁해. 맞습니다. 대학만 도구- 들어가면 되는 게 인기 있는 아니었군요. 과목을 또 수강 신청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던 네,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네. 야, 그렇군요. 예, 뭐라 그러죠? 그런 경쟁, 앞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무작정,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그런 어떤 경쟁의 노출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 속 교육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페스텔로지가 노작 교육들을 얘기했죠. 노동 교육 이런 작은 생활 습관 교육들이 오히려 좀 더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들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여러분 생각들은 좀 어떠세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잠깐 본 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창문을 닫고 복도에 엎드려서 걸레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는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누구의 어떤 잘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그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그 오감 음. 발달 있잖아요. 예, 그게 예. 발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쓴다든지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갠다든지 이제 침대 문화가 발달돼 갖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의가 생기고 가족 예. 간의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 그냥 생활 속의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당연하고 본인이 시험 잘 보면 그걸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예, 용서되고 보상화되는 부분들이 아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뇌의 기능들이 쇠퇴화되면서 손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작은 수작 교육들 뭐 이렇게 뜨개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건강한 삶에 있어서 정신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간디가 얘기하는 몸과 마음과 그다음에 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교육들이 시작되는 시발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제가 아는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시에서 버려지는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모아서 어떤 그 시니어 센터에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그 재봉으로 아주 심플하게 장바구니를 만드시는 예, 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장바구니가 거의 뭐 그 버려진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할머니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켓이나 이런 거 할 때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걸 봤어요. 저희들도 좀 이제 해나가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할머님들이 또 보람도 느끼시고 또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에 모자 뜨기도 예, 할머니들이 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호수공무만 도시던 할머니들이 아 이번에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일자리를 또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네. 좋은 것 같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현수막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쓰레기라고 일컬어주면 그냥 버리기 십상인데 네. 그 부분은 눈을 돌려서 시각을 돌려서 프레임을 바꿔보니 그게 버릴 것이 아니고 상생하고 순환할 수 있는 자원이 되더라. 네, 자원도 예. 되고 이제 어떤 인성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네, 시너지입니다. 네. 예. 인성이라면 어떤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거를 해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드려서 죄송해요 해도 아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하면서 젊은 사람들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 이거를 쓰면 살아날 수가 있다니 하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의미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예, 세대 간의 상생과 순환, 경제적인 구조에서도 상생과 순환.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 이름을 몰랐을 때는 잡초였는데, 야생화돼요. 예, 잡초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들풀이었는데 네.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순간 소중한 생명으로 다가오더라. 가치를 예. 갖게 된다.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세대 안에서 경제 구조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이상이 아니고 작은 생활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오늘도 내가 선 자리 이곳 마을 안에서 오손도손 책을 읽으며 소중한 일상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청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창 연우 무한 리필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채워볼까요? 페이스북에 리드미를 검색하세요. 연우 무한 리필이 여러분의 희망을 리필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깨어 관찰하는 건강한 시민들의 모임 마을 도가니
주민자치 공동체. 이런 진솔한 시민들의 촘촘한 연결에서부터 간디가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작은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와 다양한 노력들을 사회적 행동으로 담아내는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대화동 아시아의 친구들, 함께하는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발맘 문 두드릴 고향.